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 다시 한번 기술주들이 뜨고 있는데요. 네. 중국 내 IT주로 오늘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소개 만나보시죠. 네,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 핀테크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관련 기업인 항생전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생전자는 이 금융 IT 솔루션 기업으로 중국 내 금융 IT 분야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식과 선물, 펀드 등 모든 금융 영역의 IT 개발과 또 시스템 통합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는 망금사라고 불리는 핀테크 자산 거래 플랫폼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망금사는 중국 내에서 큰 돌풍을 일으키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 항생전자를 이야기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항생전자의 최대 주주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라는 점인데요. 최근 알리바바는 알리페이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진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알리바바의 금융 서비스 진출을 위해서는 항생전자의 IT 기술이 핵심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중국 내 온라인 결제 규모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기업 항생전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중국의 이제 전자업체인 항생전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체인데 오늘 자세히 좀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전 세계적으로 IT 종목들 이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안에서 수혜주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전자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신한금융투자 조장한 트레이더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항생전자 저희가 일단은 뭐 개인 대상으로 하는 뭐 여러 가지 이 금융 서비스나 이런 것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좀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항생전자는 이제 중국 상해 A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요. 600570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최대의 이제 금융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서비스 업체이고요. 은행, 증권, 선물, 보험 등의 이제 금융기관하고 그리고 개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지난 2015년 2분기에 영업이익이 이제 1.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0%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요거는 뒤쪽에 투자 포인트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생전자는 이제 현재가가 69.48 위안이고요. 일평균 거래량은 2,800만 주 정도 됩니다. 52주 최고는 179.8 위안, 그리고 최저는 38.21 위안이었습니다. PER은 111배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은 430억 위안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0.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PER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상당히 또 IT 종목에 대한 중국의 IT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성장주가 어떻게 커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성장 스토리 들려주시죠. 네, 일단 1995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역사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는 기업이고요.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금융기관 관련 라이센스를 모두 취득하면서 이제 IT 시스템을 이제 금융기관에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상해 A 시장에 상장이 되었고요. 2006년에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100대 IT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2007년에 매출이 이제 1억 위안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 탑10 소프트웨어 브랜드로 선정이 되면서 성장을 시작했고요. 또 2010년에 세계 100대 소프트웨어 제공 기업으로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2014년에 이제 7년 연속으로 이제 100대 소프트웨어 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뭐 7년 연속 지금 계속해서 좋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중국에도 뭐 여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비슷한 어떤 유사 업체와 좀 비교를 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동종업계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항생전자와 이제 가장 흡사한 종목들 기업들이 선전 킹덤 과학이랑 이제 중국 소프트웨어입니다. 매출액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항생전자가 14억 위안이고요. 네. 선전 킹덤 과학이 23억 위안, 중국 소프트웨어가 32억 위안으로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항생전자가 1억 4천만 위안이고요. 킹덤 과학이 7,600만 위안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프트웨어가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5천만 위안으로 항생전자가 이제 영업이익이 있어서 매출액은 적지만 크게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이익도 보시게 되면은 순이익은 항생전자가 3억 6천만 위안이고요. 선전 킹덤과학이 1억 5천만 위안, 그리고 중국 소프트웨어가 3천만 위안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네. 지금 동종 업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액 규모 면에서 오히려 굉장히 작은데 영업이익이라던가 순이익 면에서 그 알짜적인 어떤 질적인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또 앞서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항생전자 주가 수익 비율과 더불어서 가장 최근 실적이 어떠했는지 이런 추이들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이제 뭐 중국 그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서 네. 같이 이제 하락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이제 수익률이 577%나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51%, 그리고 6개월 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6%지만 최근에 또 다시 반등을 하면서 1개월 동안 4.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이제 최근 2015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억 위안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영업이익은 3억 8천만 위안으로 161% 상승을 하였고요. 네. 매출 총이익은 18억 위안으로 이것도 역시 42%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62%로 0.62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요. 계속해서 뭐 최근에 어떤 주가의 흐름은 좀 널뛰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기업 그러면 어떤 우리가 투자 매력도를 느낄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들 좀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2분기에 영업이익이 1.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 이상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뭐 143% 상승을 하고 인터넷 이제 금융시장이 아무래도 확대되면서 자본시장의 강세화에 따른 증권사들의 소프트웨어 이제 그 업그레이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매출액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보시게 될 투자 포인트는 이제 인터넷 금융시장의 높은 그 성장성에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좀 악화되고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낮아졌지만 인터넷 금융시장은 이제 또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고요. 이 동사의 매출에서 이제 그 증권하고 은행 소프트웨어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터넷 금융시장의 높은 성장성이라고 성장성이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알리바바의 얘네들이 이제 그 핵심 금융 계열사 이제 안트 파이낸셜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요 기업하고 이제 또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안티 파이낸셜이 이제 온라인 증권 사업으로 영역을 또 확장하면서 시스템 인터그레이션이라는 이제 그쪽 영역의 이제 수요를 또 계속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근간의 배경에 있어서는 인터넷 금융시장의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중국 시장 내에서도 계속해서 좀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기업을 좀 꾸준히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계 애널리스트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대부분의 이제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은 다 긍정적으로 매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유안타 증권이 이제 75 위안으로 이제 매수 의견을 내놓았고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이제 UBS 증권에서는 이제 매도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쪽에서는 이제 30 위안으로 좀 낮게 잡았습니다. 목표가를. 그리고 에센스 증권에서는 또 매수 의견을 내놓았고요. 85 위안으로. 그리고 국태증권도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94 위안으로 이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CICC 증권에서도 65 위안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천차만별로 좀 확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높게는 뭐 95 위안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전략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꾸준한 그 매출 성장으로 인해서 보시게 되면 2014년 초반부터는 이제 17 위안에서 179 위안까지 이제 거의 한 10배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중국 증시가 좀 이제 하락을 하면서 거의 40 위안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러나
뭐 최근에 뭐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반등을 또 잘 해가지고 또 최근 매출과 뭐 이런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최근에 반등을 또 했거든요. 네. 또 75% 이상 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뭐 179 위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100 위안 이상은 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네, 전고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00위안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폭발적인 성장세에 뒷받침되면서 주가 상승 탄력도 꾸준히 좀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으니까요. 항생전자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외 직투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조장환 트레이더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더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 직투까지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3부에서는 또 국내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